해야 되는데. 근데 호분이가 여친이 없어. 아니에요. 생길 것 걱정하지 같아요. 마. 지금은 뭐 생길 것 같아? 아 미래예요. 그럴 수 당연하지. 있어.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 맞아, 의미 없대. 자, 오렌지북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이제 완전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렌지북 넘어가시고요. 40쪽이네요. 40. 네, 오렌지북 40쪽이네요. 이거 이제 완전히 단원이 넘어가서 우리 화학투 4단원 중에, 화학원 4단원 중에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원은요, 1단원은 이제 4분의 1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앞에가 속도가 좀 느리고요. 이제 갈수록 속도가 붙어요. 가속이 붙습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앞에 단어는 다 계산이었잖아요. 계산 위주로 다 나갔죠. 여기는 뇌를 쓰는 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어. 그럼 오늘 배우는 건 정말 가짜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뭘 배울 거니? 여기는요. 우리 원자를 구성한 입자는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잖아. 그럼 그런 구성 입자들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의 모형을 한번 보자. 옛날에 1803년에 돌턴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돌턴의 원자설? 뭐 이런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좋아요. 이게 1803년인데요. 이때만 해도 원자를 이렇게 그려놓죠? 그냥 원자 입자를 어떤 물질을 쪼개면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나와. 그걸 원자라고 해. 끝. 그러니까 원자는 둥그러 끝이야. 이때는 1803년이니까 뭔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이제 좀 지나서 1897년입니다.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무엇을 알아내니? 야, 원자에는 전자가 있어 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전자를 여기다 이제 그려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아저씨가 실험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것은요, 사람 이름과 실험 이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 나오는구나. 그럼 전자를 발견한 걸 어떤 아저씨가 했니?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톰슨의 전자는 음전하를 띄잖아요. 음극선 실험이라고 제목이 붙어진답니다. 그럼 이 실험은 어떻게 한 거니? 있잖아. 길다란 유리관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건 공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는 진공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3V 뭐 이런 거 아니고요. 100V, 200V 이런 게 좀 아니고 500V 이상? 그럼 여기 감전된 물이 어떻게 돼?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띡 눌렀어. 그럼 우리는 지금 알아. 그냥 에휴 여기 짧은 게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극이잖아.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뽕 하고 튕겨 나올 걸 이거를 지금은 알지만 옛날에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막 여기에 졸라 고압이야. 그럼 이 얘기는 여기 도선의 한 단면을 통해서 1초 동안 튕겨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졸라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여기까지 쫙 왔어. 그럼 여기 진공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전자가 구리선을 통과해서 올 때는 막 거기 원자들이 막 졸라 많아가지고 막 샥샥샥 피해서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온 전자가 어떻게 하겠어? 이야! 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뛰어가는 거 졸라 쉽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니? 전자가 눈에 보이면 큰일 나죠. 전자가 한꺼번에 휙 지나가잖아요? 그럼 마치 뭘 보는 거하고 똑같니? 하늘에서 번개 치는 거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번개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니? 공기 중에 뭐가 많아? O2, N2 뭐 이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막 얘네들 어떻게 다 부딪히니까 막 이렇게 꺾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니? 여기서 한 줄기 빛이 번개가 쫙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눌렀던 빛이 쭉 간 거야. 헐, 뭐야? 이거 뭐지?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여기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쪽에서 나왔어. 그래서 얘가 직진을 해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가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 의문을 삼은 거죠. 헐, 얘 저 앞에 플러스 극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걸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간 걸까? 이거를 궁금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죠. 어머, 야, 이거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갔다면 얘 마이너스일 거야. 만약에 얘가 정말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연결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다면 가다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질걸? 근데 만약 이거 마이너스 전기가 아니라 그냥 직진을 했었다면 얘는 이거를 걸어도 그냥 앞으로 갈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랄하고 헐 가다가 휘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주변에다가 전기장을 설치를 했어. 이거 사실은요, 너네 조금 이제 중학교 내용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 전기 대신 뭐를 설치하냐면 자석을 설치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자석이 있고 뭔가 휙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전자가 이동하면 그 전류가 생긴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건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결과. 자, 실험 결과 중요합니다. 실험 결과. 이 친구들이 무슨 곡쪽으로 휘어졌니?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친구들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자, 이 친구들 이름을 붙여볼까요? 이 빠져나온 빛 친구들의 이름을 음극에서 빠져나온 빛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음극에서 빠져나온 빛,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건 우리 X선 할 때 그 X레이 있잖아요. 그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럼 플러스 극으로 음극선이 휘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놈이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 걸 보니까 너 결론 주어는 음극선입니다. 음극선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머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아니 조금 아까 분명히 얘가 반듯하게 막 훅 지나가는 것 같았단 말이야. 진짜 직진하나? 직진하는지 그거를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얘가 빛처럼 보이는데 진짜 직진한다면 빛? 저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야 되겠죠.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죠. 빛의 성질, 빛과 파도 나오잖아요. 야야야야야야 여기다가 나 이거 다 치우고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트 모양을 안에다 집어넣어야겠지? 집어놨죠. 그 물체를 설치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글쎄 그림자가 생기던데 그러면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현창아 그림자는 빛의 어떤 성질 때문에 생긴다고요? 당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하는 레이는 바로 뭐 한다? 직진하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근데 이거 빛이 여기 전선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야? 그럼 전선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얘는 뭔가가 입자가 빠져나온 거 아닐까? 질량이 있는 애가 빠져나온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로 질량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러분 우리 막 이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가 돌아가잖아. 근데 어떤 미친 애가 햇빛이 막 쨍쨍한 날에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막 바람개비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이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는 건데 바람이 도대체 뭐니? 공기가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배웠어. 공기는 N2, O2. N2 분자량 28, O2 분자량 30이야. 그 분자량이 있는 친구들이 막 움직이는 거니까 걔네들 질량이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니?
질량이 있는 친구들이 움직이면 가속이 생기죠. 이거 어디서 막 물리적 한번 배우면 막 나오는 거죠. 어머. 자, 질량 있는 친구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힘이 생겨.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다 치우고 중간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찍 눌렀죠. 진짜로 얘가 질량이 있었다면 바람개비가 돌아갔겠죠. 그런데 진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를 했다는 거야. 에이구,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던데? 그럼 여기서 얻어내는 결론 바로 뭐니? 와우, 야, 음극선계 바람개비를 돌릴 만큼의 질량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를 가지고 있구나? 음극선은 질량을 지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머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실험을 할 때 구리선으로만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에 여기를 종류를 바꾸는 거야. 금속의 종류를. 금으로도 한번 실험해보고 여기다가 철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가 은도 한번 설치해보고 다 바꿔봤어. 그런데 실험 결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어떠한 금속을 다 갖다 연결해도 거기에서 자 정리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질량을 지닌 입자가 튕겨나왔어.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 음극선. 그땐 선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 얘를 전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원자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그려넣습니다. 톰슨이. 근데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이건 바보죠. 왜냐면 그때도 원자가 중성이라는 거 정도 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자 모형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면 원자 핵이 이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막 퍼져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하고 완전 다르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전자는 지금 모형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박혀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뭐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박혀있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 이걸 딱 보면 야 초코칩 쿠키처럼 생겼어. 우리 그 동그란 초코칩 쿠키 있잖아요. 요즘 우리 딸이 막 집에서 이상한 거 많이 만들던데 초코가 박혀있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초코칩 쿠키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니? 야 이거 빵인데 빵에 건포도 박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초코칩 안 넣나 봐요. 건포도 넣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건포도 푸딩 빵이죠. 푸딩 모형이야.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알아내고요. 이렇게 생긴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포도 박힌 푸딩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혀있는 거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톰슨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와, 우리 톰슨 스승님 너무 멋지다. 아유, 그럼 나 있잖아. 실험해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모형이 이렇다고? 나 이거 옳다는 걸 나의 실험으로 증명하고 말 거야. 그래서 실험 하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예측을 했냐면 야, 우리 선생님 이 모형이 맞아. 그래서 어떤 시험 결과가 나올 건 줄 알아? 내가 여기다가 뭐 쏠 거거든? 뭐 쏠 건데 그게 알파 입자야. 얘를 쏠 건데 에이그 얘 봐봐. 중간중간 다 비어 있거든. 에휴 그러니까 알파 입자 쏘잖아? 이게 쏘면 다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파 입자를 뭐 10,000개쯤 쐈어. 그러면 그중에 9,999개는 그냥 지나갈 거야. 다 통과해버릴 거야. 그런데 그거 하나 있잖아. 나머지 하나. 이게 어떻게 될 건 줄 알아? 알파 입자 플러스거든.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알파 입자 플러스거든. 그리고 얘네들보다 졸라 무겁거든. 그러면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이 있으니까 살짝 밀지 않을까? 근데 얘는 무겁고 빠르니까 많이 밀리겠어? 조금 밀리겠어? 조금 밀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지나갈 거고 그중에 극히 일부만 좀 휘어질 거야. 라고 실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생뚱맞은 실험 결과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는 뭐라고 쓸 거니? 원자핵을 발견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원자핵은 누가 알아냈나요? 러더퍼드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이거 사람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실험한 건 바로 우리 뭐냐면 알파 입자를 원자한테 쏘았어. 그래서 걔네들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알파 입자가 산란됐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렇게 말합니다. 산란, 알죠? 알란? 막 퍼지는 거? 알라는 거 아니에요? 막 퍼지는 거예요? 어머. 자, 그럼 이제 너네들이 커먼 뜨면서 화학 물리 지식 알파 입자가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좀 알고 넘어갑니다. 알파 입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파 입자만 있을 것 같아요? 알파 다음이 뭐야? 베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있다는 거야. 베타 입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는 이제 아이고 뭐야. 베타가 아직 가만 썼어요. 베타 입자는요.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이제 물리학을 배운 사람의 기본이죠. 어머 베타 입자도 있다고요? 그리고 감마도 있습니다. 선. 그렇지. 옛날에는 감마가 입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씨 얘는 감마선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뭐니? 베타 입자는 정체가 졸라 쉬워요. 베타 입자는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전자 하나를 베타 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베타 입자니? 예전에는요. 우리 큐리 아줌마가 막 이렇게 막 실험하고 막 이럴 때 뭐가 이렇게 실험하면 뭐가 막 나와. 나오는데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아유 뭐 알파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근데 또 실험할 때 또 뭐가 막 나와. 근데 얘하고 달라. 너무 베타. 또 막 뭐 나와. 또 달라. 너무 감마. 진짜 이름 그렇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러면 그게 베타 입자는 전자라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 알파 입자는 바로 뭐니? 알파 입자는요. 굿잡. 물리에서 배웠죠 이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만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뭐야? 그럼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번호 2번. 헬륨이다. 그럼 얘는 헬륨이다. 원자번호 2번이고 질량수가 4다. 그런데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시할 때 바로 오른쪽 위에다 E 플러스라고 표기하죠. 그럼 너네들은 이거를 말로 얘기할 때 지금 동과 잘 얘기한 거죠. 알파 입자가 뭐야? 헬륨에 전자가 없어진 거네. 헬륨 원자에. 그러니까 말로 야 알파 입자가 뭐야? 그건 헬륨 원자핵이야. 요렇게. 저 알파 입자를 쓸 때 원자핵을 쓰면서도 원자핵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헬륨 원자핵이라는 걸 몰랐지. 그게 그냥 알파 입자라는 것만 알았지. 그게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원자핵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는 게 굉장히 더디게 발달하는 거죠. 어머나 헬륨 원자핵이야? 자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 그런데 이들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지 이거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니까 이 전체가 무슨 전기를 띠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띠죠.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전하의 종류가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베타 입자는요. 전자니까 얘의 질량을 1이라고 하잖아요. 헐! 자 양성자라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죠. 중성자는 1838배가 무겁죠. 그런데 그런 게 다 2개씩 있어. 얘는 얘보다 무려 7000배 정도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무거운 입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라 무거운 애를 여기다 쌌어. 그럼 얘네 하나하나는 절대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 여기서 막 서장훈이 졸라 막 빠르게 막 뛰어가는데 나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핑 쓰러져 버리죠.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것도 막 7000배니까 절대로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는 알파 입자의 진로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예측하는 건 다 지나가거나 조금 거야. 왜? 여기는 얘 플러스잖아. 그럼 아무리 지나가도 같은 플러스니까 엥 하고 살짝 밀잖아요. 졸라 빠르게 뛰어가는 애 손으로 한번 틱 건들면 어떻게 돼? 에이씨 이러면서 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쏠 겁니다. 근데 너는 생각해봐. 아니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쏜다는 거는 원자 하나를 준비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냐면 원자 하나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를 한 겹이라고 생각하고 졸라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뭘 준비하니? 가장 잘 펴지는 금속, 가장 전성이 큰 금속. 이건 커먼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중에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 금입니다, 여러분. 금이 전성이 제일 커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금속 중에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금속은 뭐야? 구리. 아니거든. 은입니다, 여러분. 그럼 봐봐. 전선 은으로 만들면 더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만드는 거죠. 오히려 금보다 전기를 은이 더 잘 통합니다. 어머.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준비하냐면요. 금원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그럼 금이라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졸라 얇게 펴요. 상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컵에다가 쌀을 이렇게 떴어. 쌀 하나하나가 원자야. 그럼 원자가 졸라 여러 개가 겹쳐 있죠. 걔를 쟁반에다가 넣어.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갖고 한 겹으로 폈어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그럼 그 원자가 다 쫙 펴졌어. 근데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금을 준비한 거. 전성이 제일 큰 거죠. 어떤 가정이 들어가는 거니? 원자는 몇 겹으로 펴졌다. 한 겹이다. 라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가정이죠. 금을 준비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금의 무엇이 크기 때문에 전성이 가장 큰 금속이기 때문에 금원자를 준비한 거야.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네 시험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실험 성공 못합니다. 원래 금은요. 원자 번호 79번이고요. 얘는요. 질량수가 19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 원자핵은 졸라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를 쐈을 때 이건 마치 서정원이 시작하는데 여기 막 한라산이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뛰다가 산한테 부딪혀서 튕겨나간 겁니다. 그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니? 금원자를 얇게 폈어. 그거를 두 글자로 우리는 금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얇을 박자요. 그래서 금원자를 쭉 펴가지고 금박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게 금이에요. 그럼 여기다 금원자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쏠 겁니다. 사실 알파 입자는 너무나 조그만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해서 알파 입자가 어디로 튈 건지 알 수 있는 막을 설치를 하는데 얘는 형광막이고요. 뭐 별거 없어요. 알파 입자가 부딪히면 거기서 표식을 합니다. 반짝반짝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어디에 가장 많이 갔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한 2만 개쯤 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 이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19,999개는 그냥 지나갑니다. 뭐야? 그러면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직진해서 통과해버리죠. 어머.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실험하면 결론을 내리잖아. 왜 그냥 지나간 거야? 여기야 이거. 여기는 내가 와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결론은 바로 뭐니? 아무래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인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말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졸라 조금 있잖아. 알파 입자 있잖아. 이렇게 졸라 조금 휘어졌어. 알파 입자가 졸라 조금 휘어졌어. 일부가 휘어졌죠.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죠. 왜? 도대체 왜 휘어진 거야? 우리는 분명히 알파 입자는요 무슨 전기를 띈다는 걸 알아. 플러스. 그렇죠. 그럼 플러스가 막 졸라 빠르게 무거운 애가 가는데 휘어졌어. 이거를 러더퍼드가 밀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 내부에는 알파 입자를 밀어낸 거야. 원자 내부에는요. 밀은 이유가 뭐니? 알파 입자와 같은 전기를 띠는 놈이 있어. 알파 입자와
같은 전기, 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측한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겁나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알파입자가 가다가 막 여기다가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문에다가 신문지를 붙였어. 이게 금방이야. 나 알파입자야. 그럼 여기다 신문지 붙이고 나 뛰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지나가야 되죠.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희 신문지 나 알파입자 가다가 신문지에 부딪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라는 거죠. 아이고야 갑자기 빵! 탕! 튕겨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 실험 결과 뭐라고 나오는 거니? 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튕겨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니? 여러분, 튕겨 나왔어. 나 무거운데. 그럼 내가 이거 맞고 튕겨 나오려면 저기에 나보다 졸라 무거운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졸라 무거운 애가 사이즈가 겁나 컸죠. 그러면 튕겨 나오는 애가 극히 일부가 아니라 겁나 많이 튕겨 나와야겠죠. 그런데 극히 일부만 튕겨 나왔다는 거는 얘는 무겁기는 하지만 그 사이즈는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죠. 어머. 그럼 극히 일부만 튕겨서 나왔어. 그럼 일부만 튕겨서 나오는 이유는 뭐니?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엄청나게 작지만 무거운 애가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질량이 어떻다는 거야? 매우 큰 입자가 있어요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크다는 걸 우리 중2 때 배운 거 밀도라고 할 수도 있죠. 밀도가 매우 큰 그런 입자가 있네? 그럼 너네 봐.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야, 원자는 이런 데 있잖아. 다 빈 공간이야.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졸라 조그맣고 겁나 무거운 애가 있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들은 그대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러더퍼드 아저씨가 원자 모형을 내놓죠. 원자는 동그란데 그것의 중심에 플러스를 띄고 졸라 조그맣고 무거운 애가 있어. 자, 아까는 뿔마가 산재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플러스가 여기에 뭉쳐져 있어. 그리고 나서 전자가 아까는 박혀 있었죠. 이번에 전자를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플러스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딸려가려면 안 되겠어. 전자 움직여야 돼. 이거는 그냥 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전자가 움직여야 안 딸려가지.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와 같은 원리죠. 지구가 움직임 멈추면 태양은 어떻게 돼? 빨려 들어가죠. 어머. 그럼 아까 건포도 푸딩 모양이야? 그럼 이거는 태양과 지구죠. 그럼 이런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행성하고 똑같은 모형인 걸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말 되죠? 그런데 이것도 이론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거나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하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발달해 가고 있는 거죠. 어머나 이렇게 해서 원자 핵까지 발견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보어라는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실험을 하나를 더 합니다. 이 실험을 하나를 더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실험을 하는데 아니 원자핵이 있잖아. 이 원자핵이 전기하고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제 그 전에 나왔는데 우리는 양성자 발견 실험을 안 하는 거야. 양성자보다 아니 이 여기 헬륨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양성자랑 헬륨이 전하량은 2배야. 당연하지 1 플러스 2 플러스니까. 아니 근데 지랄하고 질량이 양성자 하나보다 알파 입자가 4배가 무거운 거야. 그럼 만약에 양성자만 더블로 있었다면 이거는 질량도 2배, 전하도 2배여야 되죠.
그런데 정하량 2배인데 질량이 4배인 거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전기를 안 띠는 또 무거운 어떤 애가 있네? 이렇게 해서 어떤 실험을 하니? 이 똑같은 실험을 요거 있죠? 금이 아니라 베릴륨에다 합니다. 그럼 베릴륨 원자번호 4번. 질량 18. 뭐야? 알파 입자보다 겨우 몇 배가 더 무거워? 2배. 2배. 그래서 알파 입자가 가죠. 얘 원자핵을 빵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2배지만 겁나 빠른 속도라서 빵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릴륨 원자핵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빵 튕겨져 나옵니다. 입자들이 튕겨져 나온 거에 여기 요 주변에 전기를 걸어버립니다. 불, 마 이렇게 전기를 걸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극쪽으로 막 이동하는 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마구마구 가서 부딪히는 입자가 있었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전기를 안 띠는 거네. 걔는 중성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1932년에 중성자까지 완전히 알아내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네를 알아내는 거야. 러더퍼드는요 절대로 양성자를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알아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중성자까지 알아내면서 화학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왜냐면 그걸 구성하게 된 입자를 다 알게 된 거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 입자를 발견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볼까요? 여기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는요. 69쪽부터 되게 쉬워요. 문제는 좀 많지만 문제는 쉬워요. 으야. 78쪽까지 실력 어분점 나중에 풀고요. 사실 풀 수 있어요. 78쪽까지.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이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많잖아요. 많아요? 에이, 그 네 문제. 여기는 되게 쉽고. 그리고 다음 주 설이잖아. 아. 아하. 자, 69부터 78까지. 자, 69부터 78까지. 그 다음에 앞에 거기 실력 업이랑 수능 실전 줄여서 수실. 요거 네 문제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는요. 여기는 내용이 되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들어보나 이렇게 나오죠. 잠시는요. 아이씨 미안해. 6번까지 15페이지 6번까지. 오늘 좀 그래 오늘 좀 일찍 끝내자. 뭐 더 하긴 찝찝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축구 농구관을 해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네. 좋겠다. 그러겠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콧물을 지리려고 미치겠네. 계속 꺼져.